지쳐서 바닥에 드러놓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한국 사람들이 다가와서 무엇인가 주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한국 사람들의 행동에 경악합니다. 과연 이 남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이탈리아인 남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사는 파올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걸 유튜브로 담아내는 일을 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제게는 너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인생에 다시 없을 경험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늘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 이번에는 어떤 도전을 해볼지 고민하면서 TV를 보는 중이었는데 세계의 여러 명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이라면 한국의 산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산이 꽤 멋졌지만 정말 놀랍게도 화려한 색의 등산복을 입은 나이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로 험해 보이지도 않고 한국의 산은 그렇게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한국산을 등산하는 한국인은 과하게 완벽한 느낌이 드는 전문가 같은 등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동네 산을 오르는데 비장함까지 느껴져서 웃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볍게 티셔츠만 입고 산을 빠르게 올라가면 한국 사람들과 대비가 돼서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가을날 저의 한국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줄 친구 안드레와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고 깔끔한 모습이 이탈리아의 공항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멋져서 놀랐습니다. 공항에는 상점도 많았고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활기 넘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항 안에서는 한국 전통 복장의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적인 볼거리에 저는 신이 나서 안드레에게 영상을 찍어야 한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바닥에 앉아서 한국의 전통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음악은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었지만 소리가 아름다워서 빠져들어서 공연을 봤어요. 신나게 공연을 보고 나니 너무 크고 넓은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속초로 갈 수 있을지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안내센터가 있었고 우리는 속초를 가는 방법에 대해 물어봤어요. 공항 안내센터 직원은 정말 친절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속초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쉽게 속초로 가는 방법은 인천공항에는 속초로 가는 직행버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5대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탑승 시간까지 꽤 시간이 남아서 인천공항에서 잠시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페 같은 곳에 가서 긴 시간을 버텨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놀랍게도 인천공항에는 잠시 쉴 수 있는 호텔이 있었어요. 캡슐 호텔이었는데 기본 3시간까지 쉴 수 있는 호텔로 공항 안에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캡슐 호텔은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무료로 와이파이까지 되었어요. 원하면 샤워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잠시 쉬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고 깨끗해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런 곳에 쉴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안에 이런 시설이 있다니 인천공항은 정말 대단한 공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꿀같은 몇 시간의 휴식을 끝내고 속초로 가는 직행버스를 타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속초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버스 시간이 남아서 기다려야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유리 칸막이가 된 곳이 있었어요. 날씨가 추워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는데 바람을 막아줘서 너무 따뜻했어요. 게다가 안에는 모니터가 있어서 버스가 오는 장면도 볼 수 있었고 어떤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도 다 나왔어요. 이탈리아 버스 정류장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나 노숙자가 많았고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너무 깨끗하고 부서진 곳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하고 공기청정기까지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자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따뜻해서 한국의 기술력에 너무 놀랐어요. 앞쪽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충전을 할 수 있는 곳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속초로 가는 버스는 서울을 가로질러서 속초로 향했는데 서울은 굉장한 대도시였습니다.
높은 고층의 빌딩들이 가득한 모습과 생각보다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설악산을 찍고 나면 서울 투어도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곳곳에 산이 정말 많았고 풍경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지만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즐겁게 버스 여행을 즐겼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느낌은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호수 그리고 너무 번잡하지 않은 작고 여유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예약한 숙소로 가서 짐을 풀었어요. 속초는 놀랍게도 우리의 목적지인 설악산 앞까지 가는 버스도 있어서 너무도 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드레와 저는 간단한 긴팔 티셔츠 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설악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전에 뉴스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화려한 색의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굉장히 전문 산악인 같은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바라본 설악산은 별로 높아 보이지도 않아서 이 높이면 2시간도 안 걸려서 정상에 도착하겠다고 했고 제 말에 안드레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등산 코스 중에 제일 험하다는 코스를 선택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눈앞에는 딱 봐도 20대인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국 남자분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체력에 자신이 있었던 저는 빠른 걸음으로 그 아저씨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 한국 아저씨는 저에게 뭐라고 했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제 빠른 등산 실력에 놀라는 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스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오르기 시작했는데 말도 안 되게 산세가 가팔라졌어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고 친구 안드레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점점 속도는 느려졌고 땀이 마르자 갑자기 추워졌어요. 등산복이라도 입고 있었다면 급격하게 체온이 변하는 걸 막아주겠지만 저는 티셔츠 한 장을 입고 있어서 더위와 추위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고 그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안드레도 지쳤는지 그 옆에 카메라를 내팽개치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아까 제가 앞질러간 한국인 아저씨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영어로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말할 힘도 없어서 기진맥진하자 갑자기 자신의 배낭에서 생수 하나를 꺼내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생수를 받아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저씨는 우리에게 여기 산이 험해서 그렇게 빠르게 걸으면 지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저씨는 자신이 주말마다 이곳을 등산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초보자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옷도 잘 갖춰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체력에 자신이 있다며 저런 사람쯤이야 간단히 제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등산객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저씨뿐만 아니라 정말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지나가시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저희에게 간식을 주고 가셨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조금만 가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러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음식을 파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놀랍게도 가게가 아니라 간이로 여러 가지 간식과 음료를 파는 곳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여기까지 어떻게 저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장사를 하는 분이 매일매일 여기까지 등에 물건을 짊어지고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놀랐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몰려와 주는 것도 놀라웠고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 험한 설악산에 올라오는 체력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는 장사하는 분에게 김밥을 사서 먹고는 힘을 내서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오만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숙소로 돌아가서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한번 등산복과 등산화를 갖춰 입고 모자와 지팡이까지 제대로 들고 배낭 속에는 물과 간식과 김밥도 넣어서 설악산을 왔습니다. 설악산에 대해 제대로 알아봤고 어떤 코스로 등산해야 할지 등산 중간에 어떤 곳이 있는지도 알아왔고 제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바보같이 속도를 낸다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 앞을 걷고 있는 한국 아저씨와 아주머니보다 속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서 감히 앞지르다가는 큰일이 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설악산에 있었고 한국 사람들은 산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무리하게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대신 천천히 쉬엄쉬엄 한국의 산속 풍경을 감상하면서 등산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설악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곳곳에 작은 계곡들에는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었고 귀여운 다람쥐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라서 아름다운 단풍나무들이 온 산에 가득했는데 마치 동화 속 장소에 온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안드레도 카메라로 설악산의 모습을 찍으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은 처음이라면서 놀라워했어요. 경치도 아름다웠는데 등산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의 어느 산보다 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큰 계곡을 지날 때는 곳곳에 다리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편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쉬는 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와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가져온 간식을 나눠주면서 미소를 지어줬어요.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한국 사람들의 정이란 정말 따뜻했습니다. 등산 중간에도 한국 사람들을 지나쳤는데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는 모습이 힘든 여정에도 힘이 되었습니다. 공룡능선이라는 곳을 지나서 전망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보는 설악산은 정말 공룡의 등을 보는 듯 했어요. 저 멀리 바위들로 이루어진 뾰족한 산꼭대기와 계곡까지 멋진 풍경이었어요. 또한 멀리 속초 시내도 보였는데 한국은 신기하게도 산이 도시와 가까이에 있어서 자연과 문명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점심을 먹었는데 우리가 싸온 점심은 김밥이었습니다.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은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기도 편한데 도구 없이도 먹기도 편했어요. 당근과 야채들이 들어있어서 건강식인데 맛도 좋은 너무나 든든한 한 끼가 되는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다른 한국 등산객들도 그곳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에게 구운 달걀이라면서 한번 맛보라고 주셨는데 삶은 게 아니라 구운 것이라 맛이 색달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로 모르지만 대화를 하고 사람들끼리도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등산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한국만의 등산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푹 쉬었더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고 다시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잡은 곳은 대청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올라가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중간에 쉼터가 있어서 우리는 그 쉼터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설악산 등산 전에 미리 인터넷을 뒤져서 잘 알아본 덕분에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곳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가서 침구를 받아서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아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딱 작은 침대 하나의 사이즈에 한 명이 누워서 잘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서 우리의 자리로 가서 누웠습니다. 설악산에는 이러한 쉼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멋진 등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내일도 오래 등산해야 하므로 우리는 푹 잤습니다. 물론 밤중에 코를 고는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피곤해서 코 고는 소리도 음악 같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해서 전날의 피로가 말끔히 풀린 것 같았습니다. 설악산에서 가장 높은 대청봉까지는 아직 한참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등산을 시작했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이 더욱 신비하고 깨끗하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곳곳에는 신기하게 돌멩이를 탑처럼 쌓아놓은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예술작품 같기도 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보는 한국의 가을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색감이었고 일부러 만들라고 해도 만들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등산로는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길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높아서 산의 전경이 눈 아래 펼쳐졌고 그 아름다움을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이틀간의 노력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대청봉이라고 쓰여있는 바위가 있는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안드레와 저는 환호를 지르면서 바위에 손을 올리며 기뻐하였어요. 정말 대청봉은 높았고 우리는 해낸 것입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고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바라봤습니다. 등산하는 내내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건넸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준 것이 용기와 힘을 내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담았고 한국산의 아름다움과 한국 사람의 정을 유튜브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낯선 한국이라는 곳에서 인생에 다시 없을 좋은 경험을 한 것은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설악산을 경험하고 나니 다른 산들도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서울에 있는 북한산과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이라는 지리산을 등산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될지 벌써 기대가 가득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파울로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로 지형의 대부분이 산지이고 전체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산에 익숙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산은 도시 근처에 많이 있어서 접근하기도 참 좋게 되어 있고 주말이면 산으로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인들도 한국의 산 때문에 많이들 여행을 온다고 하는데 등산로는 깔끔하고 정리도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 화장실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파울로 씨는 처음에는 한국의 산을 쉽게 오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등산하면서 한국산의 아름다움과 한국 사람들의 정이 넘치는 등산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